네, 지난 2018년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엘리엇이 애초 제기했던 1조 원의 청구 금액 가운데 7% 정도만 받아들여졌지만 이 법률 비용과 또 이자 등을 포함하면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할 돈은 모두 1,300억 원 정도로 보입니다. 그간의 과정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피부에 와닿는 그런 뉴스는 아닙니다만 혈세가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ISDS란 제도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이 ISDS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이제 제공하라는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이게 영어를 조금 한 단어씩 말씀을 드리면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입니다. 네. 그래서 인베스터는 투자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스테이트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디스퓨트는 분쟁, 그리고 세틀먼트는 해결 절차인 것인데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투자자들이 뭐 우리나라라든지 다른 국가에 투자를 했을 때 그 나라의 정책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손해를 입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국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투자 유치의 이런 성격도 있는 그런 좀 협약을 하게 됩니다. 국가 간에 우리는 만약에 이런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네. 이 ISDS를 통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아니라 이 국제적인 중재를 통한 절차로 판단을 받겠다 이렇게 협약을 하게 되면 네. 이 ISDS 절차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 ISDS 절차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재 그 판정부라고 해서 3인으로 구성된 판정부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수결로 하게 되는 것은 이 일반적인 법원의 이런 판단과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법원 같은 경우에 이제 3심제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 뭐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네. 상고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이런 중재 같은 경우에는 단심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 판정이 나면 이에 대해서는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항소라든지 이런 부분이랑 좀 다른 개념이어서 결국에는 한 번 판단을 받으면은 그게 이제 확정이 되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뭐 여러 가지로 법원 그런 판결과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네, 이번 좀 분쟁을 이해하려면 2015년 그때 삼성물산과 또 제일모직의 합병, 그때 당시를 또 기억해 둬야 되거든요. 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이번 엘리엇의 소송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이게 2015년 4월경에 이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떠들썩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2015년 4월부터 5월 정도에 이제 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주식의 가치가 서로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어떻게 그 안이 나오냐면 삼성물산의 주식 3개 정도를 갖고 있으면 이거를 제일모직 주식의 1개 정도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삼성물산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 주주들끼리 조금 모여서 단체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때 이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던 그 주주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였고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 주식의 7에서 8% 정도의 굉장히 좀 많은 주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삼성물산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는 그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됐는데 결국에는 이 안이 가결이 됩니다. 통과가 됐는데 통과가 되는 과정에서 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었는데 국민연금이 이 안을 동의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통과가 됐는데 이 엘리엇에서는 이 국민연금이 이렇게 동의를 하는 이 판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정 정도의 부당한 관여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억울하니까 이 ISDS를 통해서 중재를 받고 싶다는 의향서를 이제 2018년에 제출을 하게 되고 의향서를 제출한 다음에 이제 3개월 정도 있다가 실제로 이제 중재를 신청하겠다 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2018년 7월경에. 그래서 이 신청서를 내게 되면서 중재 절차에 돌입이 됐고 지금 현재 5년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온 그런 사건입니다. 5년여의 시간이 걸린 과정을 변호사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국내 최대 기업의 경영 행위에 외국계 헤지펀드가 제동을 건 거고 이번에 이제 판단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면 엘리엇이 애초에 청구했던 금액이 우리 돈으로 1조 원이었는데 그중에 7%를 우리나라가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거든요. 금액은 어떻게 나온 계산입니까? 예, 이게 지금은 판정문이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는 이 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우선 예상이 되는 부분은 네. 이 엘리엇에서는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삼성물산이라든지 네. 제일모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부당하게 관여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관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엘리엇이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느냐가 또 쟁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엘리엇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금액을 이제 7만 7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조에 가깝게 청구를 했었는데 네. 이제 판정
판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680억 원 정도만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1조 정도로 봤을 때 이제 7% 정도밖에 인정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 680억 원은 일단은 이제 주어야 되는 금액이다라고 판단이 된 것이고 이 금액에 지금 2015년부터 그러면 손해를 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손해를 네. 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자라든지 이 금리 상당의 어떤 손해 지연이자를 배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이제 한 2, 300억 정도가 발생을 한 부분이 있고 연 5% 복리로 쳐서 그리고 이제 이 엘리엇에서 이 분쟁에 좀 필요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네. 이 비용에 관해서 이 국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엘리엇 측에다가 370억 원 정도를 이제 배상을 해주라고 했고 네. 엘리엇 측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 정부에서 승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44억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차익 부분 또 한 300억 정도가 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총 이제 정부에서 소요될 수 있는 금액이 1,300억 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아까 판결문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셔가지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중재판정부가 이런 판결을 한 그 결정의 배경은 어떤 걸까요? 일단 정부는 정부 행위로 그런 손해를 봤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에서 이런 판단을 함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또 정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정부지 않습니까? 행정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이 판단에 대해서 네. 어떠한 조금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 결국 국민연금이 동의를 했다라는 이 부분을 사실은 엘리엇 측에서 증명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그 법원에서 관련 형사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제 지금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이 보건복지부 관련 행사를 해달라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뇌물을 공여했다. 이렇게 네. 해서 2021년 1월에 유죄가 확정이 됐었죠. 그리고 2022년 4월에는 대법원에서 이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이런 행위를 했다. 국민연금에 좀 부당하게 압력을 가했다라고 해서 유죄가 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중재판정부에서는 그 해당 국가에서도 형사적으로 이런 판단이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금액 자체는 굉장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는 아마 엘리엇 측에서도 조금 더 과하게 청구한 것도 있었을 테니까 그 부분이 이제 삭제된 부분도 있겠지만 네. 그 외에도 이 손해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그에 대해서 좀 금액이 좀 많이 감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리해보면 변호사님 말씀은 재판 과정에서 엘리엇 측이 이제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을 언급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이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론은 무엇일까요? 예, 일단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결국에는 보건복지부가 정부인 것은 맞지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게 보건복지부가 직접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해야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국민연금이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판정이 나왔는지는 이제 정부에서도 아직 판정문을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네. 좀 이야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 공개가 되고 나서 좀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우리 정부는 정부 개입이 없었더라도 합병 찬성이 가능했을 거다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말씀이신데 지금 그러면서 정부가 법무부가 93% 승소했다라고 이제 선방했다. 이만하면 기업 사냥꾼에게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평가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금액적인 산정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구 금액은 거의 1조에 가까웠는데 네. 실질적으로 680억 원이 인정이 되다 보니까 7% 정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93%의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방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승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좀 엘리엇 매니지먼트 자체에서도 금액을 과하게 청구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네. 분명히 어느 정도는 막아낸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승소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지연 손해금까지 합치고 나면 1,300억 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쉽다 이런 좀 판단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 판단에 대한 강제력은 어떻습니까? 아까 불복을 해도 상소제도가 없다. 이게 이제 최종 판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불복 의사를 밝히는 어떤 장치는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예, 이게 취소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취소 취소 신청이라는 신청? 것이 예. 예,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다시 한번 판단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취소를 해달라. 이 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 준재판정부에 이 사람이 부패해서 이 사람이 뭔가 뭐 뇌물을 받았다든지 이래서 판단을 한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취소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그 취소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정부에서 검토는 할 수가 있겠지만 검토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은 지급을 해야 될 그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이게 ISDS를 우리 국가에서는 적용을 하겠다라고 협약을 국제적으로 맺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국제적 협약에 의한 제재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네. 결국 어느 정도의 확정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구체적인 판정 내용과 사유는 아직 말씀드린 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쯤 이제 공개될 거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공개가 되면 28일 안에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취소 신청입니까? 네. 예,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소 신청을 이제 그 짧은 기간 내에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네. 이 론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 취소 신청 기간 자체가 좀 뒤로 밀렸던 게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네. 론스타도 이제 ISDS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났던 부분이었는데 그 당시 판정에서 금액이 7억 정도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7억 부분이 안 맞는다고 신청을 해서 정정 신청을 받았고 네. 정정 결정이 나오고 나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정정 신청까지 취소 신청 기간이 좀 뒤로 많이 밀렸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이라도 정정 신청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정정에 의해서 조금 더 기간이 뒤로 미뤄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결정이 났기 때문에 네. 이 단기간 내 취소 여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취소 신청을 했을 때는 또 다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늦게 지급을 하게 되면 네. 이 판정을 받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리스크까지도 좀 감안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을 하고 나서 향후 계획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김에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이제 5년여 만에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사건들이 여러 있거든요. 뭐 최소 5건 정도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들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ISDS 절차가 지금 총 10개 정도가 국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제 좀 진행이 됐었고 5건 정도는 끝이 났고 뭐 론스타라든지 그리고 이제 5건 정도가 남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메이슨 캐피털이 있습니다. 메이슨 캐피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례와 동일한 쟁점으로 이때 당시 주주로 2% 정도를 갖고 있던 이런 펀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동일한 쟁점으로 신청을 하고 있어서 이번과 유사하게 이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고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신드렐러 홀딩 악이라고 해서 현대엘리베이터의 부당한 유상 증자 관련해서 이 유상 증자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됐는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 방치했다라고 해서 이 정부의 방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판단도 이런 신청도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도 이 부당하게 방치한 것이 맞는지 방치했다라고 한다면 책임을 물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좀 이런 판단이 좀 이렇게 결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번 사안과 닮은 꼴이 메이슨 사건도 남아 있고 지금 화면에서처럼 5건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사실 국제 분쟁에 잘 대처해서 최소한 혈세 투입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익과 관련된 사안이라 한번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